이번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 사안들을 살펴보는 법률 이야기 시간입니다. 최대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환 환불 관련 레몬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예,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는 일명 레몬법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형 레몬법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가 시행 중인데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서 어느덧 2년이 가까워오는 한국형 레몬법이 어떤 내용이고 잘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환 환불 관련 법률이 왜 레몬법이라고 불리는지 설명해 주시죠. 레몬법은 그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비유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여기서 맛이 신 레몬은 불량품을 뜻하는데요. 레몬법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불량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1975년에 제정된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자 보호법인데 특히 자동차의 교환 환불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명칭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 보호 규정이 따로 없었나요? 법 시행 이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한 교환 환불이 가능했는데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도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그 리콜도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 리콜은 해당 기업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환 환불도 아니고 간단한 부품 교환이나 수리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차의 하자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오던 자동차업계 관행에 대해서 큰 잡음이나 문제가 있었고 다른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그 자동차에도 하자가 있으면 교환 또는 환불 처리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특히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가 그 이전까지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많았죠. 그럼 2019년 새로 도입된 레몬법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그 자동차 교환 환불 대상은 일단은 비사업용 자동차만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주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서 사업용 자동차도 한 대를 소유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아니고요. 개인 사업자에 한해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한은 자동차를 인도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 교환 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 요건은 일단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 것이고요. 그리고 하자로 인해서 안전의 우려, 그리고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그리고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2만 킬로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2회, 일반 하자는 3회 발생하거나 총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 수리 후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자동차 제조사 등에게 통보할 것을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자를 입증해야 되는 추정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 시점에 존재하는 것으로 하자를 추정해주고요.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으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자체의 하자라는 점이 또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안전에 대한 그 레몬법의 시행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법학이나 자동차 소비자 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한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를 두고 각각의 내용의 중재 신청별로 3인으로 구성한 중재부에서 중재를 진행하고요. 이 중재 판정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부의 교환 환불 중재 판정이 나면 자동차 제작자나 수입자는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중대한 하자는 어떤 부분에 적용하는 규정인가요? 자동차의 주요 부품에 발생한 하자를 의미하는데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원동기, 엔진을 의미합니다.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제동 장치 외에 주행, 조종, 완충, 연료 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정자 장치, 차대 등이 추가돼서 자동차의 그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부품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데 얼핏 들어봐도 적용 요건이 이제 까다로울 것 같고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한국에서 이렇게 해서 하자로 인정받아서 소비자가 환불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 한국형 레몬법이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상품에 비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해외 레몬법에 비해서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심각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형 자동차 레몬법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서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법은 시행되었지만 사실상 법 적용 여부를 그 자동차 업체가 결정하도록 한 것인데, 반면 미국이나 EU 등 해외에서는 강력한 레몬법을 시행해서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사실상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국이 아닌 캐나다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2014년부터 수리, 교체, 반품을 책임진다는 그 세 가지를 포함한다 3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업체의 선택이 아닌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레몬법이 시행되었지만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은 업체가 지금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시행을 하나씩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계약서에 반영을 해서 수용하더라도 그 소급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업체의 일방적 방침에 의해서 그 소외되는 소비자가 발생하는 것은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도 포함하지도 않고 소비자를 계약 시점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어서 법에 그 허점이 있다고도 볼 여지가 큽니다. 점이 좀 크다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법률이라는 게 실효성을 위해서 예, 예. 만든 건데 소비자를 현재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보완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예, 자동차가 굉장히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물품이어서 적용 시점을 사실 레몬법이 시행된 시점에 판매 출고된 신차로 소급되어야 하고, 업체의 자발적인 규정이 아닌 강제성을 가진 규정으로 좀 다시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최대현 변호사와 환불 교환 법률인 레몬법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